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경매 사건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공부할 포인트는 두 가지 됩니다. 담보가등기권자,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케이스, 담보가등기가 또 말소기준 등기가 된다는 건 우리 알고 있는데 실사례로는 볼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순위 임차인 이 사건이 있거든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그러면 전입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느냐 뭐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 2019 타경의 649 됩니다. 사건 번호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 트레모아라는 아파트 경매건입니다. 감정가 5억 5,200이고요.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제주도 30%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3억 8,64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낙찰이 됐는데 잔금 미납하고 재경매 하는데요. 재경매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은 역시 10%로 그대로 잡혀 있군요. 3월 30일 날 낙찰이 됐었습니다. 역시 그런 최저가가 3억 8,640일 때 4억 3,103만원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한 명 다행히 입찰했고 뭐 미납이네요. 그죠? 당연히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 났을 때는 뭐 포기를 하고 말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6월 8일 날 다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실수하지 마세요. 자, 등기부 현황 요약된 것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1월 27일 소유권 이전 매매 김땡땡씨 거래가액 3억 3천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5억이 넘으니까. 2016년 7월 8일 날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됩니다. 우리가 말소기준 등기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그리고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경매개시등기라고 하죠. 그 6개 중에 하나가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여기는 뭐 저당, 근저당 이런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나온 게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보통 기재가 되어 있고 그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다든지 그리고는 경매 신청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담보가등기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담보가등기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그건 요약본이고 그래서 등기부 열매는 표제부 있고 갑구 있고 을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갑구입니다. 소유권 보존 2016년 1월 20일.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지금 4년밖에 안 된 거예요. 아까는 첫 소유주고요. 자, 그래서 2016년 1월 27일 등기에서 김땡땡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아니고 담보가등기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물 반환 예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되어 있고 그리고는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권자 신땡땡씨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여러분 근저당하고 같이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저당 분석하듯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자, 여기 그래서 말소기준 등기가 2016년 7월 8일이에요. 2016년 7월 8일 이 날짜보다 앞서는 임차인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보니까 박땡땡시에서 있습니다. 주거용 전부에서 전입일이 2016년 1월 26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확정도 받았답니다. 보증금은 2억 7천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을 받지 않던가 배당 요구를 안 하던가 그렇게 하면은 배당이 없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뭐 전입은 하는 거고 확정도 받고 배당 요구도 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억 7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액 매수인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그러면 현황조사서랑 자세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현황조사서는 경매가 접수가 되고 그죠? 신청이 들어오고 경매가 개시가 되면은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간 겁니다. 그래서 조사 일시는 2019년 2월 8일
꽤 오래전이다. 그죠? 자, 그때 나가서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임차인을 만난 모양입니다. 현장에서 보통 왜 사건 보면은 폐문부재하여 이런 말 나오죠. 보통 가서 사람을 못 만나서 폐문부재해서 동사무소 가서 그죠? 전입세대 열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현장에서 만났대요. 임차인 박땡땡 씨의 처를 만났답니다. 부인을 만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본건 전부를 임차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내용이 나와요. 점유기간 2016년 1월 26일부터이고 보증금은 2억 7천만 원이고 그리고 전입날짜 2016년 1월 26일이고 확정일자도 2016년 1월 26일이다. 이렇게 현황조사가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등기부등본과 법원의 현황조사서를 가지고 법원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하죠. 봅시다.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 일자는 2020년 2월 4일입니다.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이 언제냐, 말소기준 등기가 언제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언제라고요? 2016년 7월 8일에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 그죠? 담보가등기 이 권리가, 이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된다. 최선순위 설정이란 게 말소기준 등기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 있냐? 박땡땡 씨가 있다. 점유 부분 본건 전부이다. 2016년 1월 26일부터 임대차 기간이고 보증금 2억 7천이고 전입신고 2016년 1월 26일 날 했고 확정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비고란에도 임차인 박땡땡은 배당 요구 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늘 밑에 있는 게 뭡니까?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그러니까 말소기준 등기보다 대항력권을 먼저 갖춘 주택 및 상가 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배당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 받으면 모자라는 거 인수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전액 인수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까요? 그죠? 자, 이번에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끊겨 있는데요. 2019년 했어요. 2019년도에 대구에 있는 남구 대명 11동 동사무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입세대 열람을 한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했는데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했는데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그랬고 현황조사서에서도 그랬는데 왜 전입세대 열람을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대항력은 깨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겠죠. 그죠? 자, 임차인은 뭐냐면은 원래 뭐죠? 우리 왜 임차권 등기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 나가려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 안 하고 나갔으면 이 사람은 그러면은 선순위 임차인을 하더라도 이제는 대항력이 없어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임차인은 처음에 왜 경매 신청해서 이제 하면은 경매가 이제 개시가 돼서 법원에서 현황 조사를 나오거든요. 나와서 법원에서 집행관이 그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못 만나면 현관문 앞에 경매 개시됐다라는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 열람하고 갑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 임차인은 그리고는 또 가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전입세대 열람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현황 조사가 결과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또 법원에서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경매가 개시된다라는 경매 개시됐다라는 그 안내문을 우편을 또 보내거든요. 우편을 또 보내니까 대부분 알게 되겠죠.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 같으면은 뭐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현관문 앞에 그런 게 안내문이 붙어 있고 법원에서 또 우편물이 또 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나름 알아볼 거 아닙니까? 알아봐서 나는 뭐죠? 배당 요구를 할 건지 배당 요구를 안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배당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임차인은 아무 때나 배당 요구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하라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함에 있어서 마감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감 기한 안에 할 것 같으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본인의 선택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근데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다고 쳐요.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나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처음에는 신청을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나는 굳이 뭐 나는 안 해도 낙찰자가 전액 인수다. 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싶지도 않다. 자, 그런 경우에는 배당 요구 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언제까지 또 할 수 있냐면 그 역시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일, 그러니까 그 마감 기한 그 안에는 신청했다가 철회했다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한까지 자기가 전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사 나가도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임차인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 정해진 종기일까지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했다가 철회할 수도 있고 또 그때까지 유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임차권 등기 이런 거 하지 않고 이사를 그 이후에는 나가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혹시나 이런 사건을 보고 출력해보고는 전입세대 열람해보니까 없네? 이거 가짜 임차인이었나? 이따가 나갔나?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게 될까봐 그래서 이 사건 준비해봤습니다. 재경매 사건이라서 또다시 이런 어떤 사고가 있을까봐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상 배당표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금 최저가가 3억 8,640입니다. 전 경매 보증금 있죠. 지난번 미납했잖아요. 그 사람 3,864만원입니다. 요 두 개를 합해요. 그렇게 해서 경매 비용이 459만 1,000원이네요. 이걸 뺍니다. 그러면 실제 배당할 금액은 4억 2천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최저가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약에 낙찰이 됐다. 이러면은 뭐죠? 자, 담보가 등기는 아까 근저당하고 똑같이 분석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 사람 채권 최고액 해가지고 3억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고 물건이니까 이것도 그죠?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 물건자 허땡땡씨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배당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 배당받고도 남는 게 있으면 그 다음 가압류권자 받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남는 건 없고요. 2억 7천 뭐 인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뭐 사고가 나겠습니까? 2억 7천을 인수하고도 괜찮다라는 금액까지 계속해서 유찰이 거듭되겠죠. 그죠? 지금 시세 5억이 넘으니까 2억 7천 인수해도 괜찮네? 좀 더, 그죠? 한 몇 번 유찰이 거듭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담보가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는 수없이 외웠는데 실제로 담보가 등기권자가 경매 신청한 사례를 봤고요. 그리고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한 사건, 그래서 전액 인수다라는 건데 그런데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전입이 안 돼 있어요. 이제 나갔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그럼 상실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나가면은 뭐죠? 그대로 대항력이 유지된다라는 거. 그 점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또 내일 모레 금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